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수식들을 이을 매개식을 만든다. 여기서도 필요한 구성요소가 있으면 도출하여 선천파삼각형에 배치한 뒤 통합 과정을 통해 매개식을 완결시킨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세 가지 수식을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수식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다 하나로 만들어 보는 거죠. 다 이어서 상품 거래대금 빼기 총인건비 빼기 총이윤 이꼬르 총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총인건비 나누기 투자활동하지 않으며 경제활동하는 인구수 1인당 평균 인건비 나오죠. 위에서 이 식을 살펴보았죠. 또 세 번째 식 총인건비는 적정임금 이상 인건비 플러스 적정임금 이하 인건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A식과 B식을 있는 매개식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A식과 B식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B식을 변경하면 총인건비는 1인당 평균인건비 곱하기 투자활동하지 않으면 경제활동하는 인구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 총인건비에다가 이 식을 넣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하나로 만들었죠. 새로 만들어진 식과 C식을 잊기 위해서는 C식을 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식과 C식을 변형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C식의 수식은 집단적인 수치를 가리키는 반면에 새로 만들어진 D식의 총인건비는 평균화된 개인 단위로 수치가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는 C식을 개인 단위로 수치를 변경시킴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C식을 개인 단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적정임금 이상 인건비를 적정임금 이상 받는 인간들이 평균 인건비로 바꾸면 되죠. 곱하기 적정임금 이상 받는 인구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적정임금 이하 인건비를 적정임금 이하 받는 인간들이 평균 인건비 곱하기 적정임금 이하 받는 인구수로 바꿀 수가 있죠. C-식을 이제 D식의 총인건비 항목에 대입시키면 다음 식이 한식으로 모든 식이 한식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총인건비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요.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요. 세 식을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위 식들에서는 동일한 구성요소가 있어 매개식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구성요소가 없다 하더라도 같은 영역의 구성요소들 간에는 서로 이어져 있어 수식들을 만들다 보면 매개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의 식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대입시킬 수 없다는 거죠. 대입시킬 수 있게끔 공통요소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하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수식들을 모두 결합할 경우 구체화된 하나의 식이 도출하게 되는데 그 복잡한 식이 그 국가의 표준화된 경제지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언법 5에서는 예언법 1에서 도출한 구성요소들, 예언법 2에서 다룬 선천팔계에 입각한 표준형 만들기, 예언법 3에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고찰, 예언법 4에서 구성요소들로부터의 양과 수의 도출 작업들을 선천 팔삼각형에 입각해 통합하여 부선 대상의 지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러면 제의식 정치의 한국 사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제의식 정치 한국 사례의 원조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한국에서 상행하고 있는 제도식 정치도 원조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따라하는 거죠. 효과가 있으니까. 살펴보니까 제도식 정치의 시작은 1919년 3.1 운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1919년 3.1 운동으로 인해서 그래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죠. 몇 명이 사망할까요? 900여 명이 사망했죠. 집회에 참여한 자는 100만 명 정도 되고 사망자는 900명, 구속된 자가 47,000여 명이죠. 한 인구의 한 2, 3%가 참여한 거죠. 그런데 3.1 운동은 어떻게 발발할까요? 고종이 독살당했다라는 그래요. 뉴스가 퍼지면서 3월 1일 고종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발발하는 거죠. 그래요. 밝혀진 것은 아니죠. 독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래요. 확실한 근거가 없이 발발했죠. 독살됐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발발한 게 아니라 독살설이 유포되면서 발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뭔가요? 집회 시위와도 유사한 점이 많죠. 그래요. 확실한 근거 없이 발발한다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도 그렇잖아요. 2016년, 2017년 초에 있었던 촛불 집회도 그렇잖아요. 촛불 집회도 국정농단 했다면서. 그래. 예전에 쇠고기 파동도 그렇죠. 그래요. 원조는 1919년 3.1 운동 때이다. 발발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뉴스. 그것을 유포한 단체가 있겠죠. 독립운동하는 단체겠죠. 유포했으니까 대대적으로 발발한 거겠죠. 제의식 정치에서 반드시 발견되는 건 뭔가요? 희생자 기리기, 가해자 만들기. 또 정치적 목표가 발견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고 백래시가 있고 그걸 떠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희생자 기리기, 비공식적 공휴일로 지정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 임시정부에 의해서. 한번 볼까요? 임시정부가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죠.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3월 1일 대한민국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이제 공휴일이 돼버린 거죠. 비공식적으로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식고 단결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임시정부에 의해서 비공식적 공휴일로 지정이 되죠. 가해자 만들기, 일본 악마화.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에 나오죠. 아까 뒤에서 봤죠. 우리의 인도일 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환할지요. 우리의 정의일 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성할지니. 옛날 말이다 보니까 선뜻 와닿진 않죠. 동포여 기하여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본은 야만적이고 그 야만적이다. 폭력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악마화하죠. 가해자 만들기. 정치적 목표는 뭐였을까요? 인원 보충이겠죠. 투쟁하라고 하잖아요. 싸울 사람이 있어야지 독립단체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금 조달이겠죠. 싸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조직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금 조달을 했냐? 조달했죠. 나와 있어요. 백산 안희재 선생은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조달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래요. 백산상해는 3.1 운동 직후 백산무역 주식회사로 확장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꾸준히 조달했다. 백산무역 주식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100만 원은 현가치 300억 원에 달한다. 백산무역의 큰 투자자로는 경주 최부자로 불리웠던 문파 최준이 있었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 주주인 백산이 아니라 최준이 사장이 됐다. 그래요. 백산하고 최준이라는 이가 큰 투자자였죠. 그리고 100만 원은 300억 원에 해당됐는데 당시 임시정부의 자금 중 60%를 백산이 조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산상에는 한반도에 있었겠죠. 한반도에 있었죠. 그래요. 백산무역에서 보냈다죠. 김구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임시정부의 자금 중 60%를 백산이 조달했다고 한다. 그래요. 자금 조달과 인원 보충을 위해서 그래요. 제의식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독립단체들이 또 3.1 운동을 일으켰겠죠. 숨어서 비밀리에.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 조선인 출신 일본인들, 조생진 일본인에게 죄의식을 남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는 어떻게 되나요? 광복 후 한국인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죄의식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 반일단체 밑거름이 되죠. 반일운동을 하면 그래요. 이 죄의식 때문에 반일단체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정의 기억연대가 있죠. 그래요. 효과.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인원 보충과 자금 조달에 일정 부분 성공하였다. 그래요. 현 시대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한국인을 부정하고 한국 부정의 그 제의식이 이용되죠. 친일파라면서 한국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인의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조생진 일본인이죠. 일본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소극적으로 살아가건 적극적으로 살아가건. 소극적 일본인 중에서 실제로 독립운동한 이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겠죠. 대부분 그냥 일본인으로서 긍정하면서 살아갔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얘기했죠. 소극적 일본인과 조생진 일본인, 이제 한국인들 중에는 소극적 일본인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소극적 일본인이라 적으면 안 되겠죠. 조생진 일본이 있다. 그래요. 1940년 전 일제시대 때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조생진 일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생진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북한식 빨갱이들이 반일 활동 기반이 되고 있다. 그렇죠. 뭐 정의 구현 사재단이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중에는 주사파도 있다고 하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정의구현 사재단 예전에 살펴봤죠. 북한식 빨갱이가 뭔지를 알려면 여기 들어가면 되죠. 북한식 빨갱이. 북한식 빨갱이는 1 플러스 3명이다. 순수 고대 농경국가형 인간과 빨갱이형 인간이 합쳐지면 북한식 빨갱이가 생겨난다. 그런 유형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유형을. 특징도 얘기했죠. 북한식 빨갱이의 특징. 그래 한번 봐요.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요? 정치적으로는 한미일 연합을 하려고 하죠. 자연히 친일 친미 정책을 쓰려고 하겠죠. 어떤가요? 윤석열 정부 친일 친미 정책 비난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제의식 정치가 실제로 제의식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북한식 빨갱이는 어떤가요? 시장 시대 제도에 반발하죠. 반발하는 세력이기도 하죠. 그래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세력과 결합하면 반드시 큰 백래시가 일어나죠. 왜 그런가요? 한국이란 나라는 시장 지배 시대를 긍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발하는 세력과 결합하게 되면 반드시 큰 백래시가 일어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긍정하는 사람들 임시정부 부정하죠. 부정하는 현상까지 보이죠. 건국절 논란, 임시정부 건국일, 한국 건국일로 인정 안 함. 1919년 4월 11일. 근데 꼭 백래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건국절 논란, 임시정부 건국일을 부정하는 거. 진실은 사실 임시정부는 예전에 설명했죠. 정당으로 볼 수 있지 정부로 볼 수는 없다. 권력을 얻기 위한 정부.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불법 정당이 되겠죠. 정부로 보기는 어렵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이랑 영토도 없고 현실이 그러한 거예요. 진실은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고 역사를 이롭게 이용할 수 있겠죠. 1948년 8월 15일 한국 건국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렇죠. 또 이렇게 해야지 한국을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하는 이들이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조상을 거부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한국이 섭리에 반하는 나라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되겠지만 뭐 현재까지는 섭리의 바탕에서 섭리를 잘 이용하면서 발전했죠. 국가의 정통성이란 거는 어디서 생기나요? 민족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하여튼 제일 중요한 기준은 섭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요. 섭리에 바탕이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요.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올바르게 여기까지는 뭐 큰 잘못은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인은 어떤가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섭리를 따르는 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존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섭리에 합당한 나라를 세웠으니. 기나긴 그러니까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어땠나요?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 실패했잖아요. 잘 나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하겠죠. 또 백래시는 뭐가 있나요? 반일단체 활동에 반발을 하죠. 소녀상 파소. 정의연이 이렇게 소녀상을 설치했죠. 그래요. 한 남성이 서울 잡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해 파손시켰습니다. 백래시가 굉장히 세게 일어났죠. 백래시가 언제 세게 일어난다고 했나요? 정치인과 정치단체와 결합을 하면 백래시가 세게 일어난다 했죠. 정의연 이사장, 윤미향 씨가 민주당과 결합했잖아요. 반발하는 정치 세력이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백래시가 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약자라 생각하고 그래요.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백래시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강력한 백래시가 일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잘못한 거예요. 정당이 가입해서 국회의원 된 거는 불가피한 거죠. 그 순간 우파 세력은 이 정의연을 어떻게 보나요? 좌파단체로 보는 거죠. 원래부터 좌파단체였겠죠. 그러니까 뭐 결합을 하지. 그래요. 그래요. 한국을 또 긍정하게 되겠죠. 이제 백래시가 일어나면 내가 한국인인데 왜 한국을 긍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사 일제시대에 일본인으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한국을 세우는데 그게 무슨 결함이 돼? 실제로 결함은 안 되겠죠. 예전에 한번 서정주가 윤동주 씨를 살펴봤죠.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한국을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한 이들 재평가한다. 그냥 한국을 세운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확실하게 한국을 긍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굳이 뭐 임시정부에 기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독립운동한 이들을 존중하더라도 외부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들도 한국과 한국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을 세우고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면 존중하지만 뭐 한국을 뭐 세우는데 반대하고 막 이랬으면 또 사회주의자고 한국이 세우려는 제도,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부정하려 하고 또 북한의 정당성이 있다 하고 뭐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북한 가라 해야 되는 거죠. 북한에 손장받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한국과를 이루는 경우는 많죠. 그렇다 해서 독립운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중국은 한족이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한족이 장기간 수백 년간 청나라에서 한 이등민족으로 살았죠.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요. 죄가 아닌 것을 죄라 하면 안 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전술 전략을 생각해 보면 임시정부는 전술 전략을 잘못 짰어요. 그런 식으로 전술 전략을 짜면 안 되겠죠. 주로 테러 행위나 하고 외부에서 뭐 전투나 하고 그랬는데 그 의미 없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죠.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전쟁이 피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지금 넘버 원, 투를 다투겠죠. 그런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만약에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지금 넘버 원, 투겠죠. 미국 그 당시에도 살펴보니 미국의 견제를 받긴 받았지만 미국이 전쟁을 못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왜 그런가요? 2차 대전 끝나고 누가 전쟁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냥 인정하고 살아갔겠지. 당연한 거죠. 또 일본도 미국과 싸우면서 힘을 소모하지 않았으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게 잘못된 거죠. 하여간 뭐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 임시정부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잘못한 게 임시정부를 중국에 세운 거죠. 상하이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인원 보충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금 조달도 힘들고. 해외에 세운 게 잘못됐고 공식 선포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암암리에 내부에서 힘을 키우고 활동을 하면서 조직을 키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중 세력으로. 3.1운동도 일으킬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큰 희생자만 남겼지 아무런 성과가 없잖아요. 실제로 계속 희생자만 남기다가 임시정부는 어떻게 됐나요? 해방됐을 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잖아요. 힘도 없고 조직도 축소되어 있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세력을 키우고 또 해외 외교를 보내고 암암리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한번 싸울 수 있었겠죠. 미국이 일본을 거의 이겨갈 때 1943년, 44년에 한반도 내에서 한번 대규모 내전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렇게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싸운 거예요. 노출됨으로써 견제받고 관리가 된 거죠. 일본에 의해서 조직은 계속 축소되고 힘은 다 잃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국인들은 비판하지 말았는데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옛날 사람이라 해서 지금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도 사대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미국 사대주의, 중국 사대주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사대주의에 길들여져 있죠. 조선시대 때도 조선인들은 1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조선 밑에서 중국 밑에서 한 2, 3등 민족만 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의 국민이 돼서 전쟁에 참여해서 일본 국민의 자격을 얻어서 한 2등 민족만 되자. 그게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은 아주 죄처럼 여겨지고 그래요. 느껴지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인들을 위한 길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